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밤은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석열, 그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 바로 계엄령 선포. 하지만 그 카드에는 힘도 전략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기에 몰린 권력이 던진 허술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국민은 분노했고 정치권은 들끓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아마추어 한 명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열흘 뒤인 12월 14일 국회는 가차 없었습니다. 300석 중 204명이 찬성.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은 외쳤습니다. 정치적 음모라고. 하지만 그 순간 국민의 눈에는 힘을 잃고 발버둥치는 한 사람의 찌질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계엄령은 정당한 근거 없는 권한 남용이다.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 헌법을 발로 짓밟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경계해야 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거둡니다. 국민이 선택한 건 윤석열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남은 방패라 믿었던 김건희 그마저도 구속됩니다. 주가 조작, 뇌물, 선거 개입. 검찰은 줄줄이 혐의를 들이밀었고 29일에는 결국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은 침묵했습니다. 국민은 물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는 과거의 외침이 이번엔 이게 대통령이냐? 라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앞에는 4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실형. 계엄 선포의 책임이 무겁게 인정된다면 그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둘째, 부분 유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빠져나오더라도 이미 정치적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뒤입니다. 그때 남는 건 억지로 고개 들며 나는 억울하다고 외치는 찌질한 모습뿐이겠죠. 셋째, 무죄. 언급하기도 싫지만 혹시라도 법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다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 무대에 기웃거리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억 속엔 이미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낙인이 남아있습니다. 넷째, 완전한 퇴장. 정치판에서 사라져 회고록 한 권으로 명맥을 이어가거나 조용히 숨어버리는 길. 어쩌면 이것이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체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은 권력을 쥐고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칼을 휘두르던 시절엔 무서운 듯 보였지만 대통령 자리에선 스스로 자신의 칼끝에 베어 쓰러진 모습만 남겼습니다. 윤석열의 최후. 그 답은 법정에서 그리고 국민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을 가장 찌질하게 잃어버린 대통령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에 동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사라질 때까지.